자, 오늘 우리 임프로비제이션 여러분들이 한 거, 이용 한번 해보고, 전체적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갖다 얻을 수 있었나 하는 얘기를 갖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새로 할 기법은 아주 굉장히 따끈따끈한, 나온 지, 발표된 지 1년도 채 안 된 새로운 기법을 갖다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기법을 갖다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거,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프로비제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쭉 나눴었고요. 그래서 뭔가 즉흥적으로 무엇인가를 갖다 만들어내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왕이면은 5가지의 프린시플을 한번 따라서 걔네들을 가지고서 한번 적용해보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이 임프로비제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5가지의 프린시플, 그리고 그 프린시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실습 방법 해가지고 각각의 하나의 프린시플에 하나의 실습 방법을 해서 5가지를 갖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 혼자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여러 사람들 간의 자발적인 콜라보레이션,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나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상당히 많은 이런 공동 작업을 갖다 해봤는데, 공동 작업을 한다는 건 참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그런 공동 작업을 정말 잘 좋은 결과를 갖다 나타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쉬운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한번 실제로 겪어보고 또 어떻게 했었을 때 공동 작업이라는 게 조금 더 이피션트 할까를 갖다가 실습해보기 위해서 이 그룹 드로잉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자. 시간도 별로 안 걸리니까 간단하게 그룹 드로잉을 해보자 하는 얘기를 갖다 했고요. 그룹 드로잉은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팀이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 턴테이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리는 거고, 두 번째는 fostering innovation. 그래서 이거는 뭔가 말하자면은 끝말 잇기처럼 계속해가지고 끝말을 이어 나가는 건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어려워하더라고. 그리고 비디오에 그게 다 찍혔어요, 여러분들 낸 비디오에. 그래서 이제 어떤 팀은 편집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삭제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팀은 그 편집을 안 해서 그 어려워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팀도 있어서 보기가 좋았어요. 예, 실제로 내용이 그런 포스터링하는, 아주 강요하는 그 이노베이션을 강요하는 그런 거였고요. 세 번째가 supporting spontaneity. 그래가지고 이거는 free association을 얼마나 associate 되지 않은 애들들 갖다 억지로 만들어보는 작업을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소시에이션이 얼마나 말하자면은 천편일률적인, 아주 너무나 보편적인 그런 뻔한 이야기만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나.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이 supporting spontaneity를 갖다 한번 실습을 해보자 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learning through error.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실수를 통해서 배워보자 해가지고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볼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실수하는 걸 갖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건 너무 자주들 얘기하잖아. 그런데 참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낸 비디오를 보면 어떤 팀은 굉장히 래퍼가 잘 이루어져서 오히려 실수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팀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아직도 반학기가 지났는데도 굉장히 실수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 반학기를 갖다가 이렇게 팀워크를 해도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개인적으로도 제일 어려운 거에 이런 파트야.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실수를, 마음속으로는 계속 이렇게 다짐을 하거든. 못해도 돼. 까짓 거 뭐.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이런, 내가 십몇 년이나 남았어. 그래서, 그래서 뭐 지금까지 20년 거의 이렇게 눈 깜짝할 때 지나가는데 십몇 년 뭐 눈 깜짝할 때 지나가겠지. 못해도 돼. 막 이러다가도 뭘 일을 하나를 딱 받으면은, 이걸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참, 나도 굉장히 이런 프랙티스가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스킬.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 수업을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마이크를 주고 앞에 데리고 나오면은 너무 말을 빨리 끝내고 들어가려고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다면은 요새는 좀 빨리 들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이제 우리 한 팀이라도 더 발표를 할 텐데, 이 마이크를 자꾸 안 들어가는 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좋은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가장 짧은 시간에 끝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 전달하고 끝내는 거고, 그런 거에 우리 법칙이 30초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법칙도 아니지만. 그래서 30초 동안에 자기의 아이디어를 갖다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면은 그 아이디어는 나쁜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30초 턴 테이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벨로핑 프레젠테이션 스킬까지 해서 5가지의 원칙을 했고, 각각의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진행을 해서 그 중에 하나씩을 선택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혹시 6명이 되는 팀은 그저 복수로 해서 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거하고 작품하고 여기 비디오 영상하고가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얘기들 한번 보고 비디오 영상도 한번 보고 발표도 좀 같이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발표할 사람은 이름이 참 좋아. 동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김동심. 자, 여기를 보면서 지웅이가 엄청 버벅대는구나. 바깥에서는 저렇게 뭐 멋있는 척 하는데 안에서는 되게 버벅대는구나. 이걸 갖다 잘 알 수 있었어. 그런데 이 저장 공간은 사실은 여행 중에 여행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클라우드랑 연동이 돼 있어. 클라우드가. 이거는 클라우드로 연동되어 있어서 누구는 다른 사람도 이걸 볼 수가 있어. 잠깐만, 제가 이거 편집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저희가 과정을 그냥 녹화한 거거든요. 누구나 다 부를 때 이어서 누구나 다 부를 수 있지만 로그인을 해야 돼. 로그인을 해야 남이 볼 수 있게 안 볼 수 있게 하는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 본인이 주인. 그치만 근데 여기서 한번 끊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웅이는 머리 만지느라고. 이 블랙박스는
일부까지 수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신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그 찍힌 사람이 뭔가 친구가 없던지를 볼 수가 있어요. 블랙박스가? 블랙박스가. 올라가. 이런 것도 있어야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건강 관련된 시작. 알려줍니다. 다시. 그러니까 건강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자기가 개인 수준에 들어가가지고 정지화면이 이거지. 온오프 할 수 있다. 오프할 수 있다. 이게 사용자의 건강 정보를 볼 수 있잖아. 그 정보에 따라서 화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박동이가 흥분되면 화질이 엄청 좋아지고 재미없으면 화질 엄청 나. 그래서 우리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그냥 블랙박스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도난을 당했거나 폭행이나 뭐 이런 걸 당했을 때 그 상황을 더 자세하게 촬영할 수 있어서 되게 범죄 현장을 기록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알았어.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논의한 제 파트 두 번째 건데요, 저는. 네. 그래서 보셨다시피 총 2번을 한번 돌려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사실 제가 뭘로 시작을 했었냐면, 저는 우리 디바이스가 2TB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블랙박스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2TB 정도는 있어야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친구들이 근데 용량이 커야 되니까 뭐 이렇게 배터리 소모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걸 기대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보신 것처럼 갑자기 이제 클라우드 이야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로그인 이야기, 그 다음에 사용자의 설정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한 대화에서 저는 뭘 느꼈냐면, 꼭 우리 디바이스가 용량을 엄청나게 크게 가질 필요는 없겠구나. 오히려 그 용량을 다른 부분, 다른 이제 서비스 제공 업체나 뭐 이런 데로 돌려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여행 상황에서 정보 수집과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이제 큰 용량이 필요한데 클라우드를 활용할 경우에 뭐 제품 자체의 가격이나 크기를 더 효율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했던 거는 지우이가 이제 시작을 해줘서 이제 신체 정보의 일부를 수신할 수 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 이제 도난이나 폭행의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데, 사실 저는 그 신체 정보에 따라서 화질이 이렇게 막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영규가 그렇게 디벨롭을 시켜줘서 우리가 꿈꾸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받아서 도난이나 특수한 상황, 그런 상황들 아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새로운 생각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쓴 거고, 사실은 이걸 통해서 되게 막 인사이트를,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금 더 볼 수 있었던 재미있는 기회였다? 이 정도가 그냥 제가 느낀 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나 코멘트. 오케이, 수고했어요. 예. 그 인사이트를 갖다가 별로 못 받았다고 했지만 여기 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계속 그 얘기를 갖다 했었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재미있는 포인트들을 갖다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코멘트에도 썼지만은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산으로 갈 수도 있는데
트랙을 갖다 잘 가지고 있으면서 인사이트가 많이 도출된 것 같아서 오히려 굉장히 좋았어. 그 부분이 아주 좋았고요. 그러면서 또, 저 팀은 잘 운영되는구나 하는 걸 갖다 느낄 수 있었어. 지웅이는 머리에 되게 신경을 쓰는구나. 다 알았어, 이제. 자, 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저거 만지고 들어왔겠어, 지금 또. 자, 다들 좀 봐주세요. 저기 앉아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아주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던 작품은 우리 나은이.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틀어주고 가야지. 먼저 틀고. 네, 일단 주제는 초막상의 아동의 일상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진행해가지고 사람이요? 사람도 나와요? 창피해하는 나은씨. 아씨 먹고 싶어요. 상추 오빠. 빨리 써. 말씀을 해주세요. 카카오톡. 한 턴만 하고 끝내요. 한 턴만 하고 끝내요. 여기까지 하고.
갈수록 되게 빨라져. 네. 잠깐만. 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날 먼저 청각장애인분을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중간에 보시는 에이미 씨라는 청각장애인분을 이렇게 뵙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가 굉장히 놀랐던 게 저분께서는 청각장애인 2급이신데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소리를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계셨고 두 탕을 이렇게 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밝고 이렇게 말씀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분께서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되게 보통은 포기를 하고 수화를 시키는 어머니들이 많으신데 어머니께서 정말 악착같이 이렇게 말하는 교육을 시키셨다고 해서 저희가 뵙고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이거는 정말 생각지 못했던 건데 했던 거는 저희는 보청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사실 입 모양을 읽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게 더 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청기는 30%고 사실 입 모양을 보는 게 70%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웠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어떻게 그런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셨냐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정말 아기 때 우유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우유 발음을 계속 연습을 하는데 안 되니까 엄마가 우유 발음 될 때까지 우유를 안 줬다고 하시면서 나는 우유를 먹으려고 정말 계속 될 때까지 연습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직 영어를 지금 배우고 계신데 영어를 좀 더 정말 잘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욕구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동료분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는 연습, 듣는 연습을 계속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굉장히 큰 니즈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임프로비제이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 아동의 경우에 아동기에 확실히 언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면 아동들은 생활에 있어서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놀이터, 밥 먹기, 게임 이런 식으로 쭉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뽑아본 거는 게임, 그리고 문화상품권, 만화 이런 것들을 보상의 도구로 좀 이렇게 바꿔보면은 그들의 일상을 좀 더 쉽게 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뽑아보았고 그래서 저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발음을 정확히 해야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만화, 인터페이스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혀를 불리면 이렇게 모니터에 공을 불리는 것 같은 그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축구 게임이랑 연동을 해서 시키면은 되게 좋아하겠다 남자아이들이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초딩들이 되게 문화상품권을 이렇게 굉장히 갈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좀 게임 머니로 이렇게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많이 쓴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발음을 정확히 하면은 그거를 득템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카카오톡으로 쓰니까 그거 카카오 머니도 있듯이 그거를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면은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질문이나 강산이. 지원자입니다. 저도 그 게임을 이용한 학습 컨텐츠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 게임 워낙 좋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발음들을 쉬운 발음 같은 경우에 한번 성공했을 때 경험치 얼마를 주고 어려운 거 했을 때 경험치 얼마를 주고 해서 레벨을 준 다음에 이제 친구가 레벨을 높으면은 서로 이제 그 친구들끼리 PK 모드 같은 게 있어서 레벨이 높은 친구한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 2초, 3초 더 높은 고레벨 앞에 때는 좀 많은 시간을 줘서 이제 PK 모드시에 어떠한 발음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게 해서 하는 시스템을 바꾸면 서로 사실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도 더 잘하고 싶다라는 걸 좀 표출하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자, 이제 다음 팀서부터는 우리가 비디오 보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간단하게 본인들이 어떤 걸 느꼈는지 한번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쉐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우리 연수. 저희는 어차피 영상 볼 필요도 없었는데. 아니야, 그래도 칠판에다 열심히 잘 그리더구만, 왜. 저기 순서가 나와 있어요. 가방 본체 끈 이런 순서로 됐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 가방을 그리자고 말도 안 했는데 선을 그렸는데 네모가 되고 나니까 다들 가방 생각이 나서 그런지 이게 끈이 달리고 그 다음에 저기 안에 네모 그 보조 주머니 달리고 불이 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형체 알아볼 수 없는 괴물 같은 게 됐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느낀 거는 이제 거기 피처아트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PDF에. 그러니까 저희 생각하는 기능을 다 넣으려다 보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뭐 물건을 담고 이제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겠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막 날아다니고 막 손으로 집어서 찾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갖춘다는 게 이제 컨셉도 불투명해지고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는 이제 똑같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그 해결 방식을 사람마다 다르게 선호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나는 처음에 니네 그린 거 봤었을 때 첫 번째인가 왜 두 번째인가에다 이걸 딱 그렸잖아. 네. 그래서 이게 왜 여기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가운데다 일자를 딱 그렸을까 그랬어. 왜 그랬어? 정말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뭔가 저는 약간 형태가 만들어진 압박감이 있어요. 처음 그린 분명히 다음에 막 선 이렇게 갔으니까 세로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가로로 가면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김하은. 하은이는 러닝 스루 에러. 이거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면은. 저희는 이거 해보시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로는 어떤 아이디어 프로젝트에 대한 게 안 나왔어요. 그냥 행동이랑 말이랑 달라야 되니까 그냥 그야말로 게임을 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한 건데 그냥 말할 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난 똥 싸고 있어 이런 본능적인 나는 기침하고 있어, 그러면. 생리적인 현상을 말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한 건 아니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지 못했지만, 그냥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험을 좀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이장희. 네. 제일 얘기 재밌게 했던 누나가 이삼 누나였어요. 얘기를 하면서 재밌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을 중간 재미없는 얘기는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는데 재밌는 반응이 뭐 형이 그랬는데 뭐 실제 얘기 아니냐면서 그런 거 보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 친구 추가를 할까 말까 이런 거 얘기할 때 공감이 많이 돼서 또 이렇게 빠져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내용이 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였는데 그 사람이 우리 학교를 졸업한 거였어요. 그래서 공통의 이제 듣는 사람이 이제 공통의 관심사를 얘기한 것 같고 재미없는 뭐 이야기들은 공감도 안 됐고 질문하고 싶은 말도 없고 듣고 나서 기억도 하나도 안 났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 뭐 디바이스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컨셉을 뭐 판단하거나 이럴 때 저기서 이제 뭐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들었을 때 질문하고 싶은 말이 생기는지 아니면 뭐 설명을 들었을 때 나중에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 휴다이가 뭘 제일 재밌게 얘기하던. 니네는 비디오도 안 걸었어. 아니요, 저 다시 보내가지고 거기 주변님이 그랬어. 네, 다시 올려서 그 산책 나가서 뭐 새로운 남자 만나는 거. 그거 틀었어야 되는데. 휴다이가 어떻게 새로운 남자 만나는지. 관심 있는 사람은 우리 와이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가서 잘 보세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한용, 어디 갔지? 우리 뒤에. 한용, 자, 어떤 걸 느꼈어? 특히 느낀 건 없고, 제가 발표한 내용을 두 가지를 주로 설명했는데, 저희 제품은 이어폰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어폰, 그 조절이 가능한 이어폰이 그 선이고, 그 다음에 무선. 30초 말했는데 더 듣고 싶다고 해서 그 무선인 이어폰인데 블루투스 이어폰과 다르게 배터리 충전의 방식을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 친구들이 선 조절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좋아서 사겠대요. 그래서 기능은 좀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았어요. 네. 그 선 조절하는 거하고 충전 방식하고 이걸 갖다 가지고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데 난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팀 디벨롭 할 때 그 내용을 갖다 좀 추가해서 지금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했어 아주. 자, 거기까지 해서 우리 개인 발표는 마치고요. 여러분 이거 빨리 이걸 닫아줘야지 다른 걸로.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새로운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좀 약간 차일디시하지만 그래도 그걸 직접 해본다는 거 그런 거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개인 세션을 참 좋아해. 개인 세션을 갖다 참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걸 갖다 하려고 보통 이렇게 잘 보는 저널들이 있어요. 저널들이나 이 컨퍼런스 그 페이퍼들이나 이런 걸 쭉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막 수백 가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한 해에 뭐 기껏 나와봐야 한 10가지, 20가지 정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짤막짤막한 기법들이.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갖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나 또는 여러분들이 혹시 더 어드밴스된 스터디를 하거나 그럴 때 생각이 막힐 때가 있거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면은 좋아요. 나는 오늘도 이머전시 콜을 받았어. 오후 1시에 오늘 무지하게 막 이거저거 회의가 많았는데 1시에 이머전시 콜을 미국에서 받았어요. 꽉 막혔다 이거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카톡이 아니라 페이스타임으로 그게 와가지고 30분 동안 거기서 그 얘기를 갖다 나눴는데 이런 그 배터리를 가지고 이런 그 기법들을 그냥 다 외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그걸 여러분들 체화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나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정 막 꽉 막혔을 때 이걸 한 번씩 이렇게 써보면은 그 나름대로 이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걸 갖다 쉐어하는 거고 요번에 할 얘기는 시간 가지고 놀기예요. 시간 가지고 놀기. Toying with Time인데 2013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가지고 왔고요. 기본적인 쓰임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부지불식 중에 무의식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 이렇게 트위킹을 시켜주면, 꼬여주면, 생각보다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들을 갖다가 개발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저자들은 뭐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7가지 종류를 갖다 이렇게 아이테마이즈를 했어요. 그게 라이브 타임, 리얼 타임, 언브로큰 플로우, 시퀀셜 이벤트, 디스오더드 이벤트, 주크타포즈 이벤트, 브랜치드 버전까지 해가지고 7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 그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스움하고 있는, 가정하고 아마 이거에 대한 사용은 이런 것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시간 타임이 뭔가.
그 시간의 유형이 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딴 걸로 바꾸면 또는 기존에 있는 시간 그 개념을 없애버리면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가 나올까?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까?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갖다 정의해봐라 하는 게 이 Toying with Time의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그래서 이가 지금 이제 얘기했던 대로 현재 우리가 요거가 키워드예요. Temporal theme.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든지 무의식 중에 그거에 대한 시간의 흐름에 대한 무의식적인 어떤 쓰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가 실제로 뭔가 다른 걸로 바꿔본다든지 또는 새로운 걸 갖다 넣어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점들을 갖다 파악해내고 거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unexpected 돼 있거나 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어디에서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칫솔이다. 그러면 칫솔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개목걸이다. 그럼 개목걸이를 사용하는 거에서 안전벨트다. 그러면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그 사용하는 과정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 도출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슈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대부분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가 비저블하게 생각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타이밍이라고 가정하고 이 제품을 만들까 하는 내가 무슨 템포럴 쓰임을 가지고 있나 그걸 갖다 먼저 명확하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런 템포럴 쓰임을 갖다가 우리가 뭔가 바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하고 어떻게 좀 더 부합된 템포럴 쓰임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쓰임이 뭐냐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쓰임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낼까라는 걸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는 거는 현재의 쓰임이 뭐냐,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템포럴한 쓰임이 뭐냐를 갖다 보는 거고 그런 템포럴 쓰임을 갖다 보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그 디시전 메이킹 경우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자세히 볼 거냐 하는 거예요. 디테일한 레벨의 정도를 얼마나 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손가락을 갖다가 1cm, 2cm, 3cm, 4cm, 5cm에서 열쇠를 집었다. 이 디테일로 갈 건지 아니면 손을 내려서 열쇠를 집고 집어내었다. 이런 식의 수준으로 갈 건지 열쇠를 넣었다. 이 수준으로 갈 건지. 이 레벨을 갖다 정하는 거고 그 레벨을 갖다가 조정해 봄으로써도 우리가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러프한 레벨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굉장히 디테일한 레벨로 들어가가지고 템포럴한 쓰임을 갖다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떤 식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걔네들을 가지고서 뭔가를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가 파악해낸 그 템포럴 쓰임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걔네들을 갖다가 바꿔볼 수 있을까? 만약 쓰임이 없으면은 7개 쓰임 중에서 하나씩을 넣어보는 거예요. 하나를 넣어서 이런 쓰임이 넣게 되면은 무슨 아이디어가 나올까? 또 만약 어떤 쓰임이 이미 있다고 한다면은 그 쓰임을 갖다가 다른 쓰임으로 한번 전환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까?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라이브 타임이라고 하는 쓰임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disrupted order라고 하는 쓰임으로 바꿨을 때 그래도 우리 제품이 워킹을 할까? 또는 disruptive한 오더로 바꾸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만들어진 걸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걔를 갖다 좀 리파이닝 하는 작업을 해보라는 거예요.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래서 걔네들이 결국에는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그 순서 또 상호작용에 인터랙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 고민해봐라 하는 게 이 전체 쓰임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7개의 그 템포럴 쓰임이 뭐냐를 갖다 생각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래서 그 7개를 보는데 상당히 쉬워요. 아주 이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백 투 더 퓨처. 갑자기 굉장히 늙어 보이지? 처음 씀파크에서 타본 게 이거야.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시간을 가지고서 이 아이디어를 갖다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7개의 시간 쓰임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뭘 생각을 해보냐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 과제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거는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우리는 무슨 쓰임을 갖다가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디바이스를 생각하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머지 6개가 있잖아. 7개 쓰임이니까. 만약 쓰임이 전혀 없다 그러면 7개 쓰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팀원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뿜빠이를 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2번 쓰임, 나는 3번 쓰임, 나는 5번 쓰임, 나는 6번 쓰임 뭐 이렇게 해서 쓰임을 하나씩 잡고 그 쓰임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우리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인터랙션이 어떻게 바뀔까? 그랬을 때 어떤 인사이트가 나올까? 이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총 7개의 쓰임이 있는 거야. 7개의 쓰임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각하고 있지 못할지언정 이미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6개가 남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개 중에서 여러분 팀원들끼리 딱 상의를 해서 하나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나눠 가져서 그 쓰임에 대한 생각들을 갖다 한번 그걸로 쓰임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우리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형태가 바뀔까?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떤 새로운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7가지가 뭐냐?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아주 인투이티브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라이브 타임이에요. 라이브 타임은 요걸 잘 보세요. 요게 각각의 쓰임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도표야. 뭐 쓸 필요도 없어.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거는 현재 시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2014년 11월 오늘 며칠이지? 6일. 11월 6일. 큰일 났네. 내일까지 마감인데. 11월 6일 오후 3시 44분. 요 쓰임을 그러면 조금 이따 45분, 46분, 47분, 48분. 내가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이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는 쓰임이 그게 라이브 타임 쓰임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 그리고 브로큰 안 된 거예요. 브로큰 안 됐기 때문에 등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돼요. 계속 이렇게 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어떤 게임을 갖다가 했는데 그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플레이하지 않더라도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로그인해서 봤더니 비록 내가 플레이하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그만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이 다시 로그인을 하면은 2014년 11월 7일 뭐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 돌아가는 쓰임 자체가 실제 시간의 쓰임이 그대로 돌아갈 때.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현재에 있는 리얼타임들이 다 대부분 이런 쓰임을 가지고 가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는 리얼타임이에요. 리얼타임은 뭐냐면은 앞에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의 차이를 보면은 딱 차이가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요? Now. 요것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간대대로 그대로 그 타임대로 지금 있다가 1초 후에는 1초 후가 되는 거고 10초 후는 10초 후가 되는 거고 1시간 후는 1시간 후가 되는데 다만 그게 현재 이 시간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시간, 실제의 타임 이런 것들로 해서 그대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재의 요 타이밍을 갖다 지칭하지는 않는 거.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현재에 있는 초와 현재에 있는 시간 단위로 정하지만 그게 꼭 오늘 이 자리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unbroken flow예요. 자, 요 그림을 보면, 이거 보면은 대충 감 잡히지 이게 뭘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안 바뀌는데
그 안에 있는 시간의 간격은 디스럽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아주 유명한 매트릭스에 나오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시간 그 총알이 지나가는 그 순간은 슬로우로 해가지고 쭉 늘린 거예요. 그 부분이 한 요 정도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쫙쭉쭉 넘어가는 건 한 요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쓰임을 갖다가 하게 된다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를 보는 게 unbroken flow예요. 자, 그 다음은 뭐냐? 시퀀셜 이벤트. 시퀀셜 이벤트 쓰임은 뭐냐면, 자, 요거 보면 대충 알겠죠? 뭐냐면 1, 2, 3, 4, 5, 6, 7, 8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2는 빠졌어. 그리고 6도 빠졌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샘플링을 갖다 하는데 그 대신에 뭐는 킵하냐면 요 순서는 그대로 킵하는 거예요. 요 순서는 그대로 킵하되 여기에서 자기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샘플링을 해서 그 타임만 가지고 가는 경우. 이게 시퀀셜 이벤트예요. 그래서 뭐 사실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디오 편집 같은 거 할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딱 해당되는 시간 타임 존에 있는 것만 이렇게 셀렉트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시퀀셜 이벤트. 자, 그 다음은 디스오더드 이벤트. 이거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벤트의 순서를. 그래서 우리 뭐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앞에 있던 게 뒤에다 가지고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 앞에, 한참 앞에 있었던 것들이, 뒤에 가가지고 다시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형식으로 타임의 그 이벤트의, 그 순서 자체가, 바뀌어졌었을 때.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이벤트들은 아예 없어졌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디스오더드 이벤트예요. 그 다음은 동시병렬적으로 이렇게 1, 2의 다섯 번째 타이밍에 오고 3이 여기 오고 4가 오고 5가 여기에 가 있고 6, 7, 6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타이밍이 아니라 두 가지의 동시 타이밍이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프타포즈 이벤트 씀이에요. 그 다음은 브랜치드 이벤트. 브랜치드 이벤트는 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어느 순간에가 여기서 이렇게 딱 브랜치가 되면서 만약 그때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옛날에 영화 있었는데 그때 그 전철을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여배우 나온 영화였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 타이밍에 스토리가 하나 가고 요 타이밍에 스토리가 하나 가는 거.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타이밍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돼서 브랜치가 되는 이벤트 타이밍이다. 라고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스움하고 있는 건 어디겠어요? 대부분은 리얼 타임이거나 아니면은 라이브 타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대부분 리얼 타임이나 라이브 타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만약 그거를 갖다가 이런 언브로큰 플로우나 시퀀셜 이벤트나 디스오더드 이벤트나 주타포즈 이벤트나 브랜치드 이벤트로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도메인에 따라서 쉽게 바꿀 수 있는 도메인이 있고 도메인에 따라서 상당히 바꾸기가 어려운 도메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딱 제품의 성격에 딱 템포 아주 그 라이브 타입이라는 게 픽스드가 딱 돼 있어서 그걸 갖다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그럴 경우에 한번 그 조금 말이 안 되더라도 어거지로 한번 바꿔보세요. 대부분이 바꾸기가 어려울 거야. 대부분이 바꾸기가 어려운데 꼭 여기서 하는 거는 아주 과학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되고 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어거지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아마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은 그게 여기에서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워낙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이미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면은 굳이 이 기법을 써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이런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놀이를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여러분들 그 다음 주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현재의 쓰임이 뭐냐 하는 거는 현재 우리 팀의 쓰임이 뭐냐 하는 거는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세요. 그건 하나뿐이 없으니까. 현재 쓰임이 뭐다 하는 거는 하나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쓰임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쓰임에서 누가 뭘 갖다 할까는 각자 배분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각자 가가지고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disrupted event 쓰임이다.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걸 갖다가 한번 어거지를 써서 좀 어거지스럽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한번 생각의 나래를 갖다 펼쳐보는 거. 그게 이번 주 우리가 한번 해볼 겁니다. 질문. 네. 지금 각자 만들고 있는 제품이 저 중에 하나가 아니어도 돼. 복합적으로 대원이. 현재의 팀을 상당히 정하라고 하셨는데 현재의 팀이랑 리얼타임이나 라이브타임 팀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차이는 그럴 수도 있어. 리얼타임하고 라이브타임의 차이는 그게 현재 바로 이 시점이냐 아니면은 아티피셜하게 2019년 2월 14일이냐 이래도 되는 거예요. 리얼타임인 경우에. 또요. J로 진행하는 거. 나도 그걸 발음하기가 어려워. 거기에 나와 있는 예시와 다른 예시가 이해가 안 나. 내가 한번 넣어줄게. 생각해가지고 넣어줄게. 내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 한번 생각해가지고 넣어줄게. 그게 예시가 그 논문에 보면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그 논문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사이트에다 올려줄게. 2013년 페이퍼야.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페이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